예수님, 오늘 예수님과의 산책 시간에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신자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몸의 질병을 알아야지 그것을 치유하고 더욱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잘못을 치유할 의지가 생기고 또 잘못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의지가 있을 때 가톨릭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의 북서부에 거주하는 칼빈파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상공업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6세기 중엽에 위그노들이 번창한 이유는 그들에게 직업소명설, 소위 청부사성을 주장하는 교리가 프랑스 상공업자들에게는 목말라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위그노와의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 왕국의 수도 파리에서 가톨릭 세력이 개신교 신자인 위그노들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된 8월 24일 밤이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12사도였던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그 학살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왕 샤를 9세 때 발루아 앙굴레 왕조의 실권자였던 태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출신입니다. 태우 카타리나가 아들을 위하여 후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이었던 그녀는 서로 반목하고 있던 개신교도인 위그노와의 화평을 위해서 위그노 진영의 중심이었던 나바르 왕 앙리와 자기의 막내딸인 공주 마르거리트를 혼인시키기로 이렇게 합니다. 이 혼인은 발루아 앙굴레 왕조의 왕위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나바르 왕에게 왕위 계승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마르거리트를 통해 모계로라도 발루아 앙굴레 왕조의 혈통을 계승시키려는 이런 숨겨진 목적도 있었습니다. 파리로 전개해오는 위그노들을 막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그노와 평화협정을 맺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화해의 행사가 바로 프랑스 공주와 나바르 왕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골리니 제독에게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흉탄이 골리니 제독에게 날아들었으며 그 총탄은 약간 비껴가서 코니의 왼팔을 꿰뚫었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은 그대로 말을 타고 달아나다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기즈 가문의 저택 근처에서 정적을 감추게 됩니다. 골리니는 명문가 출신으로 두뇌가 아주 명석했고 또 자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주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태우 카타린과는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니가 개신교로 개종하고 왕가의 공공연하게 반기를 든 이후부터 태우와의 그 우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의 왕 샤를 9세는 명석하고 매력적인 골리니에게 호감을 가져서 그를 신임하였고 골리니의 권유에 따라 심지어 위그노 쪽으로 개정할 듯한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골리니가 샤를 9세에게 위그노와의 전쟁을 중지하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제안하였고 샤를 왕이 그 제안에 수용할 기미를 보이자 카트린 태우로서는 위그노도 골치 아픈 마당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므로 골리니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혔습니다. 팔에 외상을 입어서 외과 수술을 받은 골리니의 병문안을 간 왕 샤를 9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간신히 평화를 되찾았던 가톨릭 세력과 위그노 세력 간의 알력과 반목이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위그노 세력의 귀족들이 태우 카타리나에게 쳐들어가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일착즉발의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자 파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위그노들의 보복을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여기에 강경한 가톨릭 중심이었던 기저 가문의 공작 앙리와 또 야심가이였던 왕의 동생 역시 앙리입니다. 앙주 곡장 앙리가 가시하여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8월 14일 국왕을 사주하였고 유유부단한 샤를 9세는 콜리니와 유고노 지도자들을 숙청하라 하는 명령을 마지못해 내리게 됩니다. 기저 공작 앙리는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서 콜리니의 저택을 들이쳐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믿는 파리 시민들이 이 호응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피로연 중이었던 위고노들을 모두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파리에서 약 3,000명, 프랑스 전역에서 약 3만 명의 위고노들이 가톨릭인들에게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랑 나바르 왕 앙리는 아내 마르거리트의 비호로 생명을 다행히 건지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교황 그리고르 13세는 학살에 대한 언급 없이 위고노파에 대한 승리만을 보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티칸에서 대대적으로 축포를 터뜨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조르조 바사리에게 지시해서 바티칸 궁의 살라 레지아 홀을 대학살에 대한 프레스코화로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이 홀은 교황을 아련하는 등의 공식 행사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또 교황은 승리를 축하하여 찬미가 테데움을 부를 것을 명하고 특별 감사 미사까지 집전하였으며 이날을 축제일과 희년으로 정하고 또 기념조화까지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학살 사건을 교회가 개입했음을 부인해 오다가 1997년 8월 23일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가톨릭 청소년 축제 강론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오직 용서만이 결실 있는 대화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며 관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후 샤를 9세는 결핵에 걸려 사시가만 남긴 채 운명하였고 그 뒤를 이어 왕의 동생인 앙주 공작 앙리가 앙리 3세로 프랑스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앙리 3세는 총신들과 어울려 사치 향락을 즐겼고 점차 신망을 잃어서 가톨릭 도미닉 교회의 수도자였던 자크 클레망에게 암살당함으로써 발루아 앙굴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학살 사건은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위고노를 프랑스에서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위고노들은 이 학살 사건에 분노하여 나바로 왕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대대적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바로 왕은 이후 앙리 4세로 프랑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위고노 반란의 진압에 나섰으나 이들은 네덜란드의 신교도들과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진압은 쉽지 않았고 이 내전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나라는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 프랑스는 위고노와 8차례에 걸쳐 36년 동안 종교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위고노의 반란은 국왕이 된 앙리 4세가 어릴 적의 신앙이었던 가톨릭으로 다시 재개종하고 나라를 통일하면서 낭트 칙령을 내려서 위고노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자 아카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앙리 4세는 위고노 신앙심을 가졌으면서도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그때 파리는 종교를 바꿔서라도 취해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전형을 보인 그 앙리 4세는 오늘까지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대한 앙리 이렇게 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영화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영화로 많은 관람 기록을 남긴 아주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